그 다른 형제들에 대한 뭐 애정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김미자하고는 나이도 얼마 차이가 안 나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누나라고 부르지만 그땐 그냥 미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미자라는 거 누나라고 불러. 나 그냥 미자라고 부를 거야. 나 그냥 미자라고 부를 거야. 고개를 절레절레. 너무 많이 싸우고 김미자하고 싸울 때 주판으로 이마 밀어버리고 막 이런 거. 그 벌칙으로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런 가위바위보에서 진 놈은 죽어라. 어차피 하나 뒤져도 티가 안 난다. 엄마가 이렇게 되게 아들을 아끼니까 우리 막둥이 잘 봐라. 그리고는 이제 시장을 간 거예요. 저 어렸을 적에는 그 팔각정이라고 성냥이 있었어요. 성냥이 꽉 차 있는 거. 근데 이제 누나들이 신발장 여기 앞에서 앉아가지고 하나 탁 키고 가니까 또 뭐 그다음 누나가 키고 가고. 불장난을 했구나. 근데 제가 이제 어리니까 제 키가 작으니까 얘랑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탁 키고 그럼 이걸 옆으로 버려야 되는데 애가 개념이 없으니까 이거 탁 놓으니까 이게 화약에 이게 툭 내리면서 팍 올라온 거예요. 아우. 그리고는 이제 눈썹 여기가 이게 확 타버린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보니까 이거 엄마가 금이야 오기야 하는데 우리 보고 애 잘 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위를 갖고 와서 다 잘라버렸어요 이거를. 그래서 엄마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막둥이를 봤는데 모나리자가 돼가지고 눈썹 어디 있어? 우리 애가 모나리자가 돼가지고 뭔가 형체는 맞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만 누나들 엄청 욕 처먹고 막. 몇 살? 미자 누님 저게 몇 살 때입니까? 되게 어릴 때였죠. 굉장히 어릴 때. 그러니까 정말 저희 정말 너무 많이 창욱이 잘 못 봤다고 저희 막 세트로 막 그냥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정말. 아니 근데 누나들은 약간 서운하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막 저희 아들만 뭐 예뻐하고. 너무 싫어해요. 오빠도 싫어하고 저희 남동생도 엄청 싫어하고 또 엄마가 너무 편애가 심하셔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낳은 아들들 똥만도 못하다고. 야, 이거 아니고. 나중에 어머니가 또 그때 미안했다라고. 그런 거 없으세요? 가족끼리 그런 말을 뭐하러 합니까? 미안하다 그런 말 뭐하러 해요 가족끼리. 그리고 모든 이제 엄마 뭐 모든 집안 대소사고 그런 걸 이제 저희 언니들 딸들이 거짐 다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모든 손발 역할은 저희 언니가 다 옆에 사시니까 이제 하시고 정신적인 어떤 쓰레기통 엄마의 이런 그 거? 집에는 엄마의 이런 그 거? 집에는 쓰레기통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 어떤 마음의 어떤 숲속과 같은 그런 곳 이렇게 휴양림 같은 곳이 저예요. 제 엄마의 휴양림 같은 곳. 매일 통화해요. 매일. 결혼하고 매일 통화를 하루에 3번 한 적도 있고. 야, 엄마랑 그렇게 했다고? 지금도 항상 매일 통화를 거의 알람 수준이에요. 알람. 저만 1년에 3번. 은근히 막둥이가 무뚝뚝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말이 지그지가나 이제 제조 나오면 말이 없어요. 그냥 눈이 크잖아요. 눈만 그냥 뻐끔뻐끔하고 말이 아예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객관화 시켜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가족끼리 말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상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가족끼리 무슨 말을 합니까? 서로 계좌로 돈이나 주고받고 하면 되는 거지. 쓸데없이 말 별별별 하다가 싸움이나 나고. 근데 그거는 의지로 나 안 해야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난 집에서 말 안 할 거야.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건 계좌밖에 없잖아요. 아, 누님 이제 크게 웃으시네요. 야, 이제 누님의 어금니를 봤습니다. 금리가 여기 왼쪽에 쫙 박혀. 그래서 사실 저는 누나들한테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왜냐면
사랑을 받는 입장에선 난 사랑을 막 받았으니까. 제가 강연하는 거에 되게 핵심적인 한 3분의 1은 엄마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다 엄마에게서 들은 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부모는 무슨 교육을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어떻게 존재했느냐가 이미 자식들에게 가장 핵심을 상속해버리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엄마한테 고마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들한테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며느리한테 보상을 받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엄마는 그 아들에게 되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사랑한다면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부모 자식도 적정함이 가까움이지 마냥 가까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 과정에서는 엄마한테 되게 좋은 유산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가난했는데 저는 그게 정서적 부족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워낙 원매. 아, 이게 우리 엄마한테 왔구나. 그러네. 와우. 그 춤에 원조.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언제 하냐면 네.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엄매 우리 막둥이. 야.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너무 그 좋아서. 애정하는 그거? 되게 어떻게 보면 원초적 동작이잖아요. 맞아. 본능. 거기에서 막 세련되게 막 원매 이렇게 되게 좀 그렇잖아요. 좀 이상하긴 하네요. 어머니. 그렇죠? 파핀을 진짜 파핀할 수도. 엄마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어메, 내 새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아우 정말 모질이들 같아요. 정말 제가 보기에. 이 맛에 출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거죠. 물론 이제 아쉬움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나이키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프로스펙스 사주셨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 보면 그런 건 다 그냥 추억일 뿐이에요. 나이키 못 신은 거, 리바이스 못 입은 거, 그거 다 추억이지. 내가 고등학교 때 리바이스를 못 입었어. 리바이스! 엄마 나 너무 상처야! 이런 거 없잖아요. 그건 나중에 그냥 우습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다 추억이고 에피소드일 뿐이에요. 엄마 항상 저한테 그래요. 아유 막둥아 엄마 미안해. 엄마가 세상을 몰라갖고 우리 막둥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못 해줬어. 엄마 미안해.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엄마가 저의 인생에 너 어디를 가라, 이과를 가라, 문과를 가라 그렇게 안 하셨고 못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미안하다는 말로 엄마의 그 해를 느끼는 거죠. 햇빛을.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어머니들 고민하고 계신다면 너무 세상 이치를 다 엄마가 알려줄 수 없다. 인생은 매우 버라이어티하다. 엄마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결국 착해 보였던 애가 먼저 동거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냥 막 금이야 오기야 얘는 내 말을 잘 듣네 이렇게 키운 애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을 하면 그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 네 공간으로 가라.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이별할 수 있다. 좌절할 수 있다. 그런데 엄마는 늘 여기에 있으니 네가 좀 풀리면 돌아와라. 그러니까 돌아보면 엄마는 저한테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러지만 자식 입장에서 자식도 50이 넘고 보니 나는 이미 가장 완벽에 가까운 걸 받았구나. 시골에 가면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귀에 나와서 가.
가라. 뭐 요즘 뭐 그런 엄마 없지만 애 가라 가 그러고는 이제 인스타 올려야지 인스타. 아니 가는 모습을 찍어. 아 오늘도 힘든 육아. 나만의 잠깐의 휴식? 이런 거. 이런 엄마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여운이잖아요. 여운, 그 시선. 예전엔 몰랐어요. 그게 시선이 뭘 의미하는지. 그 눈빛을 아들과 딸이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누군가의 시선이 있거든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저희 집 골목에서 이렇게 딱 나와요. 그날 이제 제가 장가 안 가고 막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장가 가라 이놈아!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 갈게요. 장가를 가라고, 장가! 나이 먹었으면 장가를 가야지, 이 새끼. 장기 가라 말 잘했어.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참, 내가 누구 때문에 장가를 안 가는 건데. 장가를 가라고 이놈아! 그래서 제가 너무 갑자기 순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컸고 나이가 40인 그러니까 아 짜증나. 그리고 이제 엄마 나 갈게. 비가 막 제주도가 막 오는 거인데 멋있게 나가 있는데 엄마가 된장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아우 정말 모냥 빠진. 장르가 잠깐 바뀌었어 지금. 된장을 숨을 쉬어야 된다고 옹기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들고. 그리고 엄마가 비닐봉지 안에 지퍼 얼굴만한 거 30장을 넣어놓은 거예요. 어떡해. 모양 빠지게 이렇게 나왔는데 엄마가 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버선발로. 아버지는 그냥 방에서 계속 있고 이제 말로는 새끼야 계속 하고 있고 엄마는 막 울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우산 받쳐주려고. 제가 우산도 안 갖고. 그러면 엄마가 이제 저를 안으면서 막둥아 네가 참아라. 네가 아버지 평생 저렇게 산 인간이다. 네가 참아라. 그래서 엄마 오는데 엄마 키가 작으니까 우산이 자꾸 제 눈을 찌르는 거예요.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우산을 참으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우산 참아라 찌른다. 지금 공격하는데 좀만 참아라. 오른손엔 또 저 된장이 옹기에 들려있고 왼쪽은 지퍼가 비닐봉지에 있고 엄마는 눈을 계속 또 우산으로 찌르고 있고 아우 이 상황이 정말 짜증나고 정말 엄마 알아서 갈게. 그리고 이제 딱 가는데 엄마가 여기서 골목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택시가 왔어요. 택시를 탁 가요. 룸미러가 있는데 전 룸미러를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 여기서 있으니까 괜히 보면 눈물이 날 거 아니에요. 쭉 가는데 마지막으로 차가 우회전을 하면 이제 엄마는 안 보이죠. 우회전 딱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있다가 룸미러를 딱 봤어요. 근데 엄마가 여기서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저 멀리에서 한 100m나 되는데 엄마의 시선이 이 조그만한 룸미러로 딱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탁 나잖아요. 그때 제가 엄마한테 재빨리 돌아가서 엄마 시선 처리 어떻게 한 거야? 나 이거 사람들이 시선 처리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억에 남는 시선 처리 알려줘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엄마가 무슨 시선 처리라는 단어를 뭐 그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눈을 통해 자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가까이 있을 때 멀리 보는 것처럼 봐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어린 아이를 안았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있는데 멀리 보는 것처럼 보잖아요. 사랑할 때 보통 가까이 있는 대상을 멀리 보는 것처럼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은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기술로 이렇게 뭘 처리하는 기법이 아니잖아요. 다 마음과 관계에 대한 문제에 반작용이 시선의 처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마음이고 우리의 관계죠. 여기서 나도 호텔로 가가지고 은혜 엄마 차 갖고 왔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어디 돈 벌어갖고 끝까지 나와 엄마. 돈이 불안하면 아이고 못 알아듣고 저렇게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3년 되셨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청각장애 인공화호 수술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찍게 됐어요. 유튜브로 하려다가 이제 상영이 된 거예요. 저 혼자만 가서 봤죠. 감독님하고 관객들 소수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아버지가 막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립거나 막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제주도 갈 때 그냥 이렇게 뭐 추모공원에 그냥 저 혼자 몰래 가서 뭐 이렇게 보고 오고 뭐 이 정도지 막 거기 가서 뭐 이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스크린을 보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같은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아버지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건강하셨거든요. 그리고 막 그때 이제 엄마하고 막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막 아버지 귀 들리면 수술해서 들리면 누구 목소리를 제일 먼저 듣고 싶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저희 큰 누나가 김미래인데 미래 엄마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냥 아버지는 이미 귀 안 들리고 결혼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가 연병하네. 근데 그게 막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같고 그때 막 가족끼리 웃고 막 이게 스크린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막 찍을 때 막 그게 무슨 자연스럽게 찍었겠어요? 엄마가 또 막 하지 마! 살고 몇 년 살고 뒤질라고 하지 마! 그 아빠는 또 이제 엄청 처음엔 좋아했다가 또 안 하겠대요.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게 우여곡절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영화를 보는데 와 정말 찍어놓길 잘했다.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엄마 아빠를 보고 또 눈물이 나겠구나. 상황이 그럼 안 좋아요. 엄마가 여기 옆에 장례식장 있다고 자식들이 다 모인 김에 그냥 바로 가시면 좋겠다고. 아버님이?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그 영화를 보는데 억지로라도 인위적으로라도 부자연스럽더라도 엄마 살아계실 때 방송은 핑계고 진짜 하고 싶은 건 엄마가 그래도 정정하실 때 엄마의 모습을 아들과 담아놓는 이걸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언제 가족하고 친해진단 말입니까? 한 번 어그러진 사이는 거의 대부분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라도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모셨고 방송은 너무 고마운 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TVN에 감사합니다. 스물일곱 드라마 주인공을 TV로 보았을 땐 어엿하고 늠름한 어른이었는데 지금 27살이 돼버린 나는 아직 아기다. 문제는 아직 아기인 나를 위험한 세상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누가? 우리 엄마가. 30이 되면 독립하라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이다. 30이 곧 되지만 난 아직 아가인데 엄마는 이런 귀염뽀짝한 나를 내보낼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엄마를 말려줄
김채홍님 살려주세요. 아니 27세 귀염 뽀짝한 아기를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아가씨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아가씨? 여기 저기 계시는구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기. 아기. 제가 사연에 무슨 생각으로 아기를 3번이나 넣었는지 진짜 정말 미쳤다고 봐야죠. 진짜 제 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정확히 그 독립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지금 다른 거예요? 이제 엄마는 딱 30살이 되면 나가라고 하는 이제 입장이고 저는 이제 27살이 된 시점에서 30은 좀 이른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일단 혼자 나가서 살기 싫은 이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아직 엄마 아빠한테서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원체 위험하고 다양한 상황에 제가 대처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 저는 좁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평수. 나 원룸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사실 공감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많이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일단 약간 마법처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빨래를 내놓으면 사라락 설거지 내놓으면 사라락 다 되어 있고 내놓으면 다 되어 있고 좋아요. 빨래를 내놓으면 아니, 어머님 왜 독립을 빨리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친정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도망치듯이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저 이제 친구들 여행 가고 연애하고 할 때 그런 전혀 없이 이제까지 쭉 아이 둘을 키우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부터 30이 되면 나가야 된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고 아직 젊은데 좀 계속 얘 뒷바라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작년 겨울부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볼 거 아니에요. 혼자 사는 애들이 생활비가 얼마가 나가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되겠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공주예요, 공주.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엄마, 공주가 먹일 딸기가 왜 없어? 이러면 딸기가 딱 아기가 아니라 공주였네요. 아기 공주님. 그리고 너가 공주인데 나도 이제 왕비를 해서 대접을 받아야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한 집에 공주하고 왕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서 자기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겠는데 이웃나라 공주를 하래요, 저한테. 저 해명하고 싶은 게 그냥 엄마 아빠랑 하는 장난식의 얘기였어요. 제 스스로 제가 공주병에 걸려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한테는 그냥 좀 애기이고 싶고 이러니까 장난으로 하는 얘긴데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할 줄. 원래 그게 공주병의 초기 증상이에요. 근데 일단 저는 너무 보기가 참 좋네요. 이렇게 엄마하고 딸하고 그리고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참 딸이 이게 전 솔직히 사랑스럽게 잘 컸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빠따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건 확실해. 그렇죠. 사랑스러운 네, 맞아요. 건 확실한데 사랑의 빠따가 좀 필요하지 않냐. 제가 어머니가 저를 모유 수유할 때 엄마가 폐렴에 걸리셔서 약을 드셨대요. 그래서 저의 모유 수유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그때 안타까워서 저를 더 끼고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계속 놀리는 거예요.
막둥이 저 새끼는 국민학교 갔는데도 엄마 젖만 지고 잔다고. 그러면 엄마들이 막 누나들 저 연병할년들이 막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막 싸고 돌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아이가 자기의 발로, 자기의 폐로, 자기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따님에 대한 아빠나 남동생이나 엄마의 어떤 전폭적 그 사랑이 그 시기를 조금 늦춘 거 아닌가. 의도치 않게. 일찍 결혼하니까 저희 띠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저랑 아빠랑 12살 차이씩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이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늦게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자상한 스타일이라서 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예뻐하고 감싸다 보니까 얘가 좀 너무 무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집을 너무 좋아하고 그냥 엄마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는.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내가 하지 못했던 20대를 즐겨야 되는데 제가 살았던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사는 동안 또 이렇게 남자도 만나고 친구들하고 많이 놀러도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늘려줄 요양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보낼 거예요. 오늘 엄마의 진심의 저 밑바닥에 있는 말을 오늘 따님은 들은 것 같고. 사실은 나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게 나를 귀찮아하는 건가?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섭섭한 마음도 사실 있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엄마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고 남자친구 만들게요. 기다리세요. 처음부터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진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무 사랑하는데 너의 삶을 가. 그러면 난 항상 엄마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러면 난 항상 엄마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이번에는요 좀 특이하게 캥거루족을 자초하신 어머니께서 엄마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의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 딸들의 독립이 제게 너무 힘든 일이란 겁니다. 네. 첫째 딸을 분가시킬 때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까지 했는데요. 작은 딸마저 언젠가는 독립시킬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두렵고 무섭습니다. 언제까지 함께 살 수 없고 서로에게 독립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캥거루족을 어머니가 자처를 했어요. 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원에서 온 김규인이라고 합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큰 애고 얘가 작은 애거든요. 예, 큰 애는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사고 쳐가지고. 그건 이렇게 다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편집하실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 안 해요. 안 들어봅니다. 그러면 다시 할까요? 아니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뭐 결혼을 함에 있어서 혼수를 많이 준비하시는 아니에요. 분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 그래요. 아, 제가 또 경솔했고. 얘는 작정을 하고. 작정을 하고? 네, 그러니까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제가 좀 엄격하게 키우다 보니까 아기 만드는 방법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아니 원래 반대를 하셨어요 결혼을? 아니 그 결혼을 반대한 건 아니고 네. 그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결혼을 한대요. 예, 그래서 일단 졸업부터 하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 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사고를 친 거예요. 그 사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아니고 아직 시기적으로 아닌데 아직 엄마랑 해야 할 일도 많고 밥도 못하는 애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가르쳐야 할 것도 많고 같이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그렇게 내가 너무 얘를 엄격하게 키우다 보니 나를 벗어나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그 배신감이 컸었어요. 네, 결혼식 전날까지도 꼴도 보기 싫었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런 거. 진짜 그랬겠다. 그때 제가 너무 어리고 또 엄마가 너무 잡고 이래서 네네. 어린 마음에 좀 어떻게 보면 물론 너무 사랑하기도 했고 맞아요. 예,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저희 누나들 같아요. 김미자. 그걸 어떻게까지 잡으셨어요? 일단은 통금은 한 6시? 통금은 한 6시? 몇 시? 6시? 몇 살에 몇 살에? 오후 6시? 그럼 새벽 6시겠어요. 10시였죠. 행복한 줄 알았어요. 여기 지금 새벽 6시 아니에요? 오후 6시면 어머니 공무원 퇴근 시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더 일찍 퇴근해 집에 갈 수 있네 그럼. 퇴근하고 집으로 뛰어가야 되는 시간인데. 퇴근하고. 아니 결혼하기 전이니까 학창 시절이잖아.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학생이었으니까 통금 시간이 6시고 직장 생활 한다면 6시가 아니고 6시 반이요? 그리고 방문을 닫아놓는 걸 진짜 싫어하셨어요. 계속 다 열어놔야 되고. 이유가 뭐예요? 왜? 한 집안에 있는데 왜 닫아놓냐. 그럼 문을 왜 만들어놨어? 문을 떼놓죠 그냥. 그래서 문을 떼놨어요. 심하다. 와 소름 돋았어. 미쳤다. 그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문 없이 커튼만 걸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저는 어머니에게서 파라오의 느낌을 느껴요. 지금 옷도 파라오야. 우리 어머니 옷도 파라오. 지금 클레오파트라. 앞머리만 없었지. 지금 피라미드 준비하고 있어? 자, 일단 집에 문을 없앴다. 자, 경첩 분리했어요. 또. 네, 경첩 분리. 또 뭐지? 없어. 뭐가 있어? 어머니 저기 그만 때리세요. 강연은 안 됩니다. 이제 없어. 그만해는 없어요. 폭폭 금지.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 큰 딸처럼 센 엄마한테 치고 받고 나가는 딸은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에너지는 둘째. 아니 진짜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는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 진짜 아닌 게 얘는 이제 포기를 했어요. 뭐 밤에 뭐 늦게 들어오든지 말든지 좀 많이 풀어줬어요. 우리 따님 맞나요? 말은 그렇게 하시고 노력도 하려고 하시는데 노력도 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그게 저한테로 이렇게 딱 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도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언니는 빠졌고 피라미드 안에 둘만 남게 파라오와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이제 얘가 너무 이제 캥거루족으로 살다 보니 아직 지금 30살이 됐는데 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벌써 30살이요. 응. 반찬은 했어요. 머리 가만 좀 있어가지고. 머리 가만 좀 있어가지고. 1년 미는데 타격감이 없어.
아니 그 얼마 전에 그 뭐야 양배추 스테이크가 유명하다고 네. 해가지고 저한테 한 달 내내 얘가 그걸 저한테 먹였어요. 그래서 양배추 제가 스테이크를요? 양배추 지금 꼴도 보기 싫거든요. 네. 그래놓고 맨날 엄마한테 요리해줬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해준 거 없어요, 진짜로. 네. 네, 뭔 얘기하다 말았지? 뭐 거의 토크 깡패시네.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데로 갔다가 어머니 말씀 충분히 하세요. 막 속이 다 풀릴 때까지. 아, 예. 근데 얘는 4살까지 모유 수유를 했어요. 왜 이렇게 웅성웅성거립니까, 여러분? 모유 수유해서 왜 이렇게? 지금 4살까지 모유 수유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랍죠. 아, 그래요? 요즘 네. 한 살. 근데 얘는 26살 때까지 저랑 같이 잤는데요. 침대에서. 한 침대에서. 네. 한 침대에서. 따로 자자 해도 얘가 무서워 혼자 못 자겠어 이러고 옆에 와서 저는 어머니가 무서워요, 지금. 지금 어머니가 많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엄청 내가 큰 결심을 하고 얘를 분가를 시켰어요. 오, 둘째를요? 예, 분가를 시켰어요. 30분 거리에 분가를 시켰는데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3주일 만에 다시 합쳤어요. 3주 만에. 어차피 얘랑 같이 산다고 해도 서로 이제 그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뭐 밥도 같이 먹는 시간이 별로 없고 그렇긴 한데 그냥 있는 자체가 든든하고 의지가 되고 그리고 얘가 없으면 많이 힘들어요. 엄마가 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엄마는 너 바라보고 산다. 언니 그녀는 나는 걔가 그럴 줄 몰랐어. 진짜 하루에 2번씩 말씀. 하루에 2번씩, 하루에 2번씩. 와, 귀신. 어머니 그럼 혹시 둘째 따님 결혼하게 되면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방금 따님들이 이렇게 따님들이 박수를 치려다가 어머니가 그게 아니고요. 제가 돈을 많이 번다면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고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고 어머니 그게 피라미드입니다. 진짜 피라미드를 계획하고 있어서. 피라미드 1층 꼭대기. 어머니 피라미드가 건물 개념이거든요. 5분 거리 안에서 같이 5분 거리, 반경 5분 거리. 네, 5분 거리 안에서 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좀 있으십니까? 네, 있는데 그 남자 쪽에서 네.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가지고 남자를 아예 안 만나거나 아니면은 나쁜 엄마를 만드네 얘가 진짜. 엄마를 나쁜 엄마를 만드네 얘가 진짜. 엄마를 나쁜 엄마로 만들어 금지입니다. 네. 다 여기서 들립니다. 어머니 발성이 좋으셔가지고 다 들립니다 여기 어머니. 아니면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남자를 설득시키거나 네. 그 두 가지 선택.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요. 그냥 없어요. 지금 없는 아니요. 있는데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남자친구 생기면 그 피라미드 돌에 깔려 뒤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지금 느끼실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에너지가 이게 엄청 많다는 거 아시죠? 네.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아이들을 감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지금 느낌이 지금 약간 깜빡 나오려는 느낌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눈빛이 너무 좋아. 누군가 알아줬구나. 맞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친구가 그냥 느끼기에. 딱 제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딱 그때부터 그런 소리 안 듣게 잘하라고.
너네들은 아빠 없다는 얘기 듣지 않게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31살 때 얘들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6살, 8살. 셋이서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남편이 그때 돌아가시고 친정 아버지도 같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충격 받으셔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친정 엄마를 의지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움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몇 개는 안 돼서 얘가 이제 그렇게 사고를 쳐버리니까 정말 그 우울증 말기까지 갔다고 할 정도로 좀 심각했었어요. 그랬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내 곁을 떠나가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애만 의지하고 이제 살았던 거죠. 언젠가는 떠나 보내야 되는 아이인데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더 안 오고 또 내가 또 이렇게 혼자 남겨져야 되는데 그 혼자 남겨지는 그 두려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이제 어머니도 알고 있고 우리도 얼추 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진짜 못 놓는 건 둘째 딸이 아니라 돌아가신 내 남편과 내 아버지잖아요. 내 남편도 나를, 내 아버지도 나를.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는 지금 불안감이 있거든요. 왜? 내가 준비 안 됐는데 떠나면 어떡하지? 얘네들이 날 떠날 거야. 그땐 난 어떡하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죽음은 무엇이냐? 요 앞에 지금 조명이 있잖아요. 저를 비추거든요. 여기에 다 조명이 있어요. 죽음은 죽음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확실한 시간을 비춘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죽는 건 명확한 사실이니 죽음은 우리의 살아있는 시간을 비추어서 그러면 넌 어떻게 살아있는 시간을 살고 싶어? 라고 우리에게 묻고 그리고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삶을 비추는 빛과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죽음 이유를 계속 생각해버려.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아이들도 떠나고 내 삶도 떠나는데 그럼 우리는 계속 언젠가 떠나지 못할 삶을 바라보고 아이고 떠날 건데 이러고 살 거냐는 거죠. 미련으로 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이 말을 한다고 칼을 자르듯이 되는 게 아니지만 내 남편과의 관계 정리가 내가 조금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소원이 있다면 남편을 진짜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가끔씩 보면 AI로 죽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목소리를. AI 남편이 좀 나타나서 보고 싶어요. 그냥 할 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저도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보고 싶어. 그렇게라도 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그리고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정말 많았는데 남편이 항상 우리 아이들하고 저를 지켜준다고 항상 믿고 있거든요. 남겨진 저희들도 많이 아팠지만 그 사람도 그 어린 나이에 갑자기 이렇게 셋을 놓고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을 해서 고마워요. 그냥 보고 싶어요. 그냥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냥 모습만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밖에는 남편한테 원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는 딸 둘을 묵묵히 혼자 키우셨습니다. 경상도 토박이의 감정 표현 서툴고 워낙 엄한 분이다 보니 저와 언니를 훈육할 땐 손찌검도 서슴지 않으셨는데요. 참다 못한 언니는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가 아버지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던 언니는 결국 아버지 몰래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뒤늦게 언니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된 아버지는 가끔 술을 드시며 눈물을 흘리시곤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깊은 아빠와 언니, 화해할 수 있을까요? 네. 언니와 아버지의 그 화해를 위해서 동생분이 SOS를 보내주셨어요. 혹시 어디에 계신가요? 네, 여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언니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시기쯤에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딸 둘을 혼자서 키우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도 경상도 토박이시다 보니까 사실 좀 저희가 느끼기로는 폭언이나 뭐 욕설이나 이런 게 조금 많기도 했었고 언니도 이제 이른 나이에 사실 그런 걸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방황을 하더니 거의 9번을 나갔었는데 9번을 거의 아버지께서 대부분 다 찾아오셨었어요. 마지막에는 언니가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나가서는 아예 이제 아버지께서도 찾을 수 없는 지역으로 나가서 저하고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 20대 이제 중후반쯤에 나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는 그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언니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설득은 했었는데 결국에는 식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결국 알게 됐어요. 그럼 아버님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큰 따님이 이제 집을 나가고 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큰 따님이 이제 집을 나가고 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처음 나갔을 때는 삼천포 가서 찾아오고 두 번째는 경북 영주 가서 찾아오고 세 번째는 동두천 가서 찾아오고 전국을 안 찾아다닌 곳이 없었고 천 가서 찾아오고 전국을 안 찾아다닌 곳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이혼할 때가 큰딸이 6학년 얘가 4학년이었는데 남자가 돈 벌어봐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살림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 엄마하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저 외삼촌을 불러가 앉혀가지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 지금 큰딸내미하고 사이하고 잘해 보려고 가끔 이리 한 달이나 한 두 달에 한 번씩 이리 모임을 갖고 하는데 그래도 한 2년여는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가슴 속에는 진짜 큰 돌덩이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큰딸이 원래 처음에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아예 놔버리더라고 그냥. 돌이켜 보면은 남들만큼 뭐 못해주고 못대해주고 그 애들한테 이 딸들한테 좀 사랑스러운 표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뭐 말 같은 것도 좀 다정하게 못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돌이켜 보면은 항상 미안해요 그냥. 우리 여기에 오자고 한 거는 따님이 오시자고 하셨어요? 예, 사실 그날도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김창욱 쇼를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언니랑 형부랑. 근데 이제 그 알츠하이머 때문에 이제 그 방송을 오래 못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살아 있을 때 오려고. 그날 이제 가족 모임을 하고 이제 다 파했을 때 약간 이제 술이 들어간 상황에서 술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걸 신청을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기분이 좀 많이 좀 다운. 그러니까 아빠라는 존재, 엄마라는 존재는 같이 안 살아도 심지어 돌아가셨어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미치냐면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아버지의 여기에 걸려 있고 아버지도 내 아이가 여기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여기 나오신 거는 사실은 이거 엄청 어렵죠. 아니 사람들 보는 건데 누가 우리의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여기에 걸려 있는 뭘 먹어도 걸리는 이 가시를 한번 우리가 개어내면 좋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한 2박 3일만 제주도 왔다 가세요. 제 그 메밀 축제 할 때도. 감사합니다. 시간 한번 내실 수 있으세요? 저번에 메밀 축제 할 때 그 지나가서인데 얘가 재미없다고 지나가자 그래가지고 그건 어땠어요? 재미없다고 지나가자 그래가지고 그건 어땠어요? 진짜 재밌다. 만약에 오실 수 있으면 우리 그러면 둘 그러니까 실은 제가 한 3년 전에 재혼을 했거든요. 미안합니다 교수님. 그 재혼한 사람은 표를 지 혼자 따로 끊어오라 할게요. 아버님 5명입니다. 아버님 또 없나요?
5명 심하이. 자, 그러면은 우리 2박 3일 꼭 오세요. 제가 그 모든 거 다 준비하고 5월에 저희 꼭 뵈시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합니다. 딸이. 아니 그런 넘어갈 만한 일도 엄마처럼 하나하나 꼬집어가면서 잔소리를 해요. 내가 엄마인데 대체 왜 지가 엄마 노릇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마주칠 때마다 눈으로 잔소리를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야, 반대가 됐네. 네. 잔소리 폭격기 딸에게 시달리는 어머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아우, 앞에 앉아 계시네요. 바로 앞에 또 네, 어머님이 따님의 잔소리에 이제 시달린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잔소리를 우리 따님분이 많이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이 없으니까 그렇죠. 국에다 밥을 말아 먹고 가요. 그러면 딱 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나오면서 눈부터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눈에서 이제 그 레이저를 시작해요. 맞아요. 엄마 국을 왜 말아 먹니? 국을 말아 먹으면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또 시작을 해요. 제가 좀 똑똑하긴 하지만 먹는 걸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꼭 먹을 때만 봐요. 먹을 때만 들켜요. 네. 혹시 운동 잔소리 같은 것도 안 합니까? 왜냐면 이제 음식 얘기 나오면 운동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죠.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 쉬는 날은 집안 일도 해야 되죠. 그리고 잠시 쉬고 싶기도 해요. 그러면 강아지 좀 데리고 가서 산책 좀 해라, 뭐 좀 해라. 엄마 똑바로 앉아라.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엄마 똑바로 앉아야지. 엄마 허리가 허리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엄마 건강해야 돼. 나 엄마 건강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뭐 나 좋자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싫어, 엄마. 그래서 저도 이 잔소리가 너무 심해져서 좀 해결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요.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엄마가 라면 같은 거 드실 수 있잖아요. 먹고 싶을 때. 당연히 있죠. 근데 라면 냄새가 나면은 이제 저는 또 갑자기 예민해지면서 그런 거 왜 먹냐부터 시작해서 계속 간섭을 하고 엄마를 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그걸 좀 현명하게 어떻게 할 순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나오게 됐어.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진 않았는데 프리한 19라는 프로그램. 현재 직업이 작가님이십니다. 아, 작가님? 네, 지금 작가님이시고. 아, 그러니까 정보가 엄청 많으시구나. 거기 정보 엄청 나오고. 근데 지금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방송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로. 작가님 왜 이렇게 순진하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방송국에 얘기를 해버리네. 최초로. 그러면은 뭐 업계 관련 종사자가 왔으니까 뭐 밸런스 게임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VN의 얼굴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한 19의 전현 무대 김창옥 쇼의 김창옥. 김창옥이야말로 TVN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모두 다 거절하고 온리 TVN에서 뼈를 묻은 우리 김창옥, 그리고 여기저기 손을 뻗고 있는 문어발식 프로그램 확장의 전현 무냐. 자, 프리한 19금 내가 하는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여기 나온 김창옥이냐 합니다. 과연 그녀의 선택은 TVN의 얼굴만 하면요. 전현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즌 3로 TVN 학원 끝이고요. 저 먹고 사는 일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BBC로 생업이니까 생업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전 이제 그러니까 더 퍼즐이 맞춰지네요.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 엄마가 걱정이 돼. 그리고 두 분만 지금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으세요? 아들이. 그러면 아버님은? 이제 2017년에 돌아가셔서. 그러면은 아버님이 50대 때. 네. 그러면 아버지는 계속 아프시다가 떠나셨어요? 아니면 갑자기? 한 6개월 동안 투병을 하시고 암 쪽이셔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엄마한테 당연히 온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엄마를 또 잃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그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 몸은 조금 내가 그렇게 해서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최악이 뭐겠어요? 어른들이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는 진짜 최악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라면 먹고 싶을 때 그때 먹어라. 다만 하나 먹고 싶으면 반 개만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죄책감 갖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죄책감 갖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최악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힘들면 그러면 술 조금 마셔라. 그때 오히려 즐겁고 감사하게 마셔라. 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뒤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이 딸이라는 게 얼마나 그래요. 딸 눈치 보고 또 잔소리 듣고 이게 얼마나 온몸에 안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조금 나는 딸의 잔소리를 조금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다. 진짜 진심이야. 그게 만약에 10점 만점이면 그럼 지금 한 몇 점쯤에 계세요? 한 7점. 아, 높구나. 7점. 지금 남자친구는 안 계세요? 네. 엄마한테만 유독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못돼 처먹었잖아요. 엄마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남자친구는 계속 생길 수 있잖아요. 결혼도 여러 번 할 수 있고. 계속 바꿀 수 있지. 아, 맞네. 엄마는 한 사람 바뀐대. 왜? 그렇지. 정말 엄마한테 잘해야지. 엄마한테 우리 영상 메시지 작가님 한번 해줘요. 엄마 앞으로는 내가 잔소리 줄이고 엄마가 알아서 건강 챙길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해요. 다시 한번 해요. 지금 안 돼. 왜요? 더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잔소리. 엄마 앞으로 내가 잔소리 줄이고. 줄이고 말고 안 하고. 전현무 작가님! 정말 네, 저럴 줄 알았어. 네, 그럴 줄 알았다. 오늘 하루 종일 당한다. 엄마 앞으로는 잔소리 절대 안 할 테니까 알아서 건강 잘 챙기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게 노력 더 할게. 사랑해.